네, 안녕하세요. 검사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주일 빠르죠? 예, 시간 정말 빨라요. 그 주말에 그 이란과 미국이 이제 협상을 했었죠, 그죠? 예. 결렬됐잖아요. 예. 근데 오늘 보면은 코스피가 뭐 0.8% 정도 하락이 나왔고 코스닥은 플러스로 마감이 됐는데. 그렇죠. 뭐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자, 일단 뭐 시장 자체는 조금 그 둔감해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원래 뭐든지 다 그렇죠. 처음에 터졌을 때 그때가 긴장감이 가장 높고요. 우리 그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처음에 유가가 130불까지 갔었어요. 그랬다가 또 한번 쭉 밀렸다가 다시 한번 또 올랐다가 쭉 이렇게 빠지면서 하향 안정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지금 유가 같은 경우도 좀 올랐죠. 주말 사이에 그 협상이 불발되다 보니까 좀 올랐는데 고점은 본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참 트럼프가 월요일 저녁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좋은 얘기를 하길래 오늘도 아까 뭐 금산 전문가님하고 둘이 커피 마시면서 트럼프가 또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얘기하면서 농담을 좀 했었는데요. 자, 일단 트럼프도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마냥 버티진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이 의회 승인 없이 시작된 전쟁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 법적으로 보면 60일 정도입니다.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60일. 그리고 안전한 철수를 위해서 뭐 한 30일 정도 더 이렇게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자, 뭐 이거 트럼프가 불법인지 알면서도 저지르면 어쩔 수 없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트럼프에 대한 비판 시각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 CPI 나온 거 보면요. 3.3%가 나왔거든요. 지금 미국 금요일 날 나온 CPI가 3.3%가 나왔는데 이게 전달에 2.4%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터지면서 2월 달보다 3월 달에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는 걸 숫자로 그냥 보여줬어요. 여기서 더 오래 계속해서 이런 기간이 지속되게 되면 아마 트럼프도 못 버틸 겁니다. 지금 하나 둘 떠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맨날 하는 얘기가 뭐 한국하고 일본이 안 도와줬네, 유럽이 안 도와주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방들도 하나 둘씩 이제 뭐든지 처음에 되게 무서운데요. 진짜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저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시험 못 치면 너네 시험 못 치면 죽을 줄 알아. 그러고 난 다음 다음 시간에 딱 들어왔는데 차라리 때리면 괜찮아요. 근데 계속 안 때리고 있으면 더 무섭습니다. 근데 막상 이런 것들을 계속 뭐 다음에 때릴게 막 이렇게 미루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때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형국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일단 시장은 조금 예전보다 변동성 부분들 이런 부분은 줄어들 거고 결국은요. 시장은 실적 따라갑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 그 부분들은 올해 우리나라 전체 상장기입 영업이익이 600조 훌쩍 넘습니다. 근데 지금 코스피 코스닥 합쳐갖고 5천조 초반대 정도예요. 자, 그럼 굉장히 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좀 변동성도 줄어가지만 그 변동성이 좀 있다고 그렇게 크게 겁을 내거나 그럴 시장은 아니다. 요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은 들어가 봐야죠. 자, 첫 번째 종목 58,000원에 클래시스를 올려주셨는데요. 자, 클래시스 매수가가 58,000원에 매수하셨네요. 58,500원에 비중은 12%를 매수하셨습니다. 자, 뭐 요게 뷰티 쪽들 이런 쪽들이 좀 많이 못 움직였죠. 이게 조금 올라가는 척 하다가 2월 달 돼서 좀 조정이 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우크라이나랜다. 이란 전쟁 터지면서 또 지금 계속 옆으로 못 올라가고 횡보하는 모습인데요. 자, 이 클래시스 같은 종목들은 지금 보유를 해야 될 자리예요. 지금 여기서 전쟁이랑 굉장히 큰 악재가 터졌지 않습니까? 이때 3월 초 이때 터졌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 주가는 그렇게 크게 빠지질 않아요. 빠지질 않고 계속해서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죠. 계속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뭐 실적 부분들도
이 작년 실적이 조금 좀 못마땅한 뭐 그런 상태라서 좀 안 좋았는데요. 이게 뭐 성장은 하긴 했어요. 2025년도에도 마찬가지 뭐 그 전년도에 2,400억 매출이던 게 3,300억으로 늘었고 영업이익 역시 1,700억으로 늘었는데도 기대치가 좀 많이 컸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 성장을 이어갈 걸로 봅니다. 자, 뭐 그래서 이게 숫자가 좀 잘 찍혀 나오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옆으로 막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국면, 이런 국면에서 버릴 종목은 아닙니다. 자, 보유하고 계시면요, 일단 뭐 6만 원 이상 정도, 그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겁니다. 여기 갭이 떠 있는 자리가 있죠. 자, 보시면 이때 좀 바닥 찍고 올랐다가 뭐 갭이 엄청나게 여기 크게 떴는데요. 갭 이론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갭은 메꿔진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갭도 메꿔질 거예요. 그리고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은 뭐 좀 갖고 계시다 보면 6만 2천 원 이상, 6만 3천 원 근처 정도까지는 올라올 겁니다. 뭐 거기서부터는 조금 좀 뭐 저항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하시는 게 맞아요. 계속 바닥 다지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고 일단 보유하시고요. 뭐 1차로 6만 3천 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 좀 강하게 좀 뚫어올리면 한 6만 7천 원 근처까지도 볼 수 있겠다. 뭐 말씀드린 가격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그 SPG라는 종목 하나 봐드릴게요. 이분께서 이제 이렇게 올리셨네요, 그죠? SPG를 14만 1천 원에 10%를 가지고 계시는데 본전이 올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그죠? 주식을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해서 본전이 오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참 슬픈 이야기죠. 보세요. 얼마에 샀습니까? 14만 여기서 매수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14만 1천 원에서 매수했잖아요. 이런 고점에서 매수한 거죠. 고점에서. 오늘 종가가 얼마입니까? 10만 4,600원이죠. 여러분들 지난해 SPG가 영업이익이 179억 원이에요. 지난해.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얼마 나왔냐? 91억이 나온 거죠. 보통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이 보통 한 20% 정도 뭐 법인세 제하면 빼면은 대략 얼마 정도 한 당기 순이익이 한 150억 뭐 140억 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91억이 당기 순이익밖에 안 나오냐 말이죠. 이게 대한 뭐 이자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지금 시가총액이 2조가 넘어가죠. 한번 볼까요? 시가총액이 얼마가 볼게요. 시가총액이 지금 2조 3천억입니다. PR 놓고 보세요. 150배가 이상 되죠. PBR 보니까 PBR이면 지금 뭐 7배씩 되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좀 조심하세요. 앞으로요, 고평가되는 종목을 좀 조심하라고요. 이게요, 주가에 가장 발목을 잡는 게 고평가예요. 그 주가가 비싼 주식인가, 싼 주식인가도 모르고 주식하면 안 되겠죠? 내가 가진 주식이 고평가되어 있느냐,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어느 정도 알고 주식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거 너무 주가 높은 가격에 매수하시는 거예요. 다만, 이게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이번에 주가가 16만 원 갔다가 주가가 지금 10만 원 내려왔잖아요. 그죠? 리바운딩이 나올 거예요. 리바운딩이 나오면 대략 한 13만 원 요 정도까지 리바운딩은 나올 거예요. 여기 오면은요, 매도하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보면은 약 한 마이너스 한 40% 정도 손실 보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40%라고 하는 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40%가요, 회복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전에 주가가 좀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딱 중간중간에 손절하셔야죠, 손절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으면 손절하지 않지만 주가가 고평가되면 어느 정도 손절하셔야 되잖아요. 왜 손절 안 합니까? 지금은 기다리세요. 기다리면은 14만 원 정도까지 반등은 나올 건데 요 행님이 누굽니까? 이 행님이요. 레인보우 로보티스예요. 이게 레인보우가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행님이 움직여야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티스가요. 여기에 움직여줘요. 보세요. 똑같죠? 이게 행님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죠? 주식은요. 행님이 있어요. 그다음 아우가 있고요. 아우는 행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레인보우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인다고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예, 같이 놓고, 레인보우 로보티스와 같이 놓고 보시라고.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13만 원 정도, 꼭 14만 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예, 13만 원 정도면 매도해서 예,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HPSP 올려주셨습니다. 자, 매수가 43,000원이고요. 비중 15% 매수하셨네요. 자, 뭐 오늘 급락했는데 뭐 내일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요렇게 물어보셨네요. 자, 근데 우리 시청자님들 비중이라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HPSP를 뭐 한 10% 정도 갖고 계시다라면 비중 10% 정도 더 들어가는 거 뭐 그 정도는 조금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요. 지금 비중 15%를 보유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비중 15%를 보유하고 계시면 뭐 한번 추가로 들어가면 뭐 15% 정도는 더 들어가셔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비중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 HPSP가 오늘 급락한 이유가 디램용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삼성전자에 납품해서 일단 테스트 중인데 이게 대량 납품은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분석 자료가 나오면서 좀 급락을 했는데요. 자,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 좋은 얘기들 뭐 그런 것들이 나와도 주가가 조금 왔다 갔다 출렁출렁 이런 상황인데 자, 요게 단기간에 좀 강한 움직임을 보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신다라면 뭐 15%씩 이렇게 들어가면 너무 많습니다. 비중이 너무 많아져서 안 되니까 한 5% 정도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는 한 38,000원 아래 구간 정도 그 정도면 뭐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시간은 좀 걸린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매출액 자체가요. 처음에 이거 상장됐을 때는 진짜로 굉장히 좋았었어요. 뭐 경쟁업체도 없었고 뭐 그런데 이거 영업이익률이 지금도 뭐 작년에도 마찬가지 50%가 넘는 기업이죠. 제조업이 영업이익률 50% 이상이라면 이건 진짜 경이로운 숫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성장은 할 것 같은데 뭐 영업이익률도 마찬가지 그대로 지킬 수는 있겠지만 그 기대감이 좀 있었거든요. 삼성에 좀 대량 납품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뭐 그 부분이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있으니까요.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38,000원 아래 구간이다라면 한 5% 정도는 추가 매수 가능하시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추가 매수를 하면 곤란하고요. 그쯤에서 매수를 하셔갖고 좀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47,000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뭐 그러면 38,000원 정도 수준 그 아래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 아마 어느 정도 갭이 뜰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도 어느 정도는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예요. 자, 38,000원 아래 구간에서 추가 매수 5% 정도 그리고 47,000원 근처 정도 그쯤에서는 일단 절반 정도 끊어주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좋은 종목을 이제 문의하셨네요. 유니더라는 종목을 진단해 드리도록 할게요. 10만 1,000원에 10%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네, 그죠? 좀 비중을 이분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는 이제 보통 그 주식을 하면서 보통 저는 뭐 3인방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5인방 이런 이야기 제가 많이 해드리죠. 제가 그 피팅주를 매매도 뭐 태광이나 뭐 승강밴드나 하이로 코리아를 뭐 제가
우리가 비등교 3인방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하학주 중에서 알짜배기 종목을 저는 3인방이라고 보는 게 금호석유학. 금호석유학이 1년에 한 영업이익이 한 2,700억 정도 나오죠. 그 다음 코롱인더 1년에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 나오죠. 이게 나와 있는 유니더 1년에 영업이익이 한 800억 정도 나오죠. 그죠? 저는 웬만한 기업에 저는 영업이익을 제가 깨차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적자가 아닌 종목군 중에서 흑자인 하학주는요, 금호석유학이나 코롱인더나 유니더 딱 세 종목 보시면 돼요. 이게 나와 있는 유니더는요, 대단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OCI 계열이죠. 이 종목은요, 이분께서 지금 10%를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 보세요. 이분께서는 내일 정도 있잖아요. 잘 보세요. 지금 비중을 10%의 비중을 가지고 계시니까 내일 정도에요. 5% 정도 있잖아요. 5% 정도 더 추가하세요. 추가를 하시죠. 추가. 내일 정도 한 5% 정도 더 사시면 됩니다. 내일요. 그냥 아침에 그냥 시초가에 잡으세요. 시초가에 5% 정도 추가하면서 해서 그러면 전체 합계가 그죠? 이게 나와 있는 이 합계가 얼마입니까? 합계가 15% 되잖아요. 15%를 가지고요. 이거는 가져가시면 돼. 얼마까지 가져가시면 되느냐?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요. 지금 상당히 낮은 가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1년에 영업이익이 800억 정도 나오는 기업에 지금 시가총액이요. 5,600억이잖아요. PR이 여러분 10배가 안 되는 종목이에요. 상당히 주가는 저평가돼 있고 이 기업은요. 여러분들 최근에 수급을 잘 보시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어요. 이런 종목군들은요. 앞에 있는 요 고점까지 돌파는 충분히 나와요. 요 고점이에요. 여기가 얼마냐? 95,000원이에요. 이거는 단기 매도 목표가 95,000원 보시면 됩니다. 내일 5% 더 추가하면 사세요. 그래서 15%를 가지고요. 단기 95,000원까지 가져가시면 돼요. 종목 진단을 저는 이렇게 해드립니다. 단기로는 95,000원 가져가시면 되고 좀 여유가 되잖아요. 좀 여유가 된다면 이 종목은요. 10만 원 이상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이건 일봉 차트고 제가 주봉 차트, 이게 주봉입니다. 이게 월봉 차트. 월봉 차트 보니까, 주가 있잖아요. 완전히 주가는요, 수렴의 구간이죠. 그죠? 주가, 보세요. 주가면, 충분히 주가가 지금 수렴의 구간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반등 나오겠네요. 잘하면, 11만원까지도 가능해 보이네요. 재단 가져가면 11만원까지 가져가니까 내일 정도 5% 추가 매수해서 최대한 가져가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스페타시스 올려주셨습니다. 매수가 11만 8천 원에 비중 10% 매수하셨네요. 야, 이 이스페타시스는 정말로 추억이 가득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이 야인시대를 다른 플로를 하다가 언제부터 다시 야인시대 리턴즈를 2%가 생긴지 아십니까? 2023년 저 4월 달부터 야인시대 리턴즈를 다시 그 전에 있다가 몇 년 없어졌다가 다시 했는데요. 그때 종목 추천을 지금하고 방식은 똑같았어요. 야인시대 시작하는 첫날, 새로 시작하는 첫날 월요일 날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 이스페타시스예요. 그때 당시에 뭐라고 말씀드리면서 추천해드렸냐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1,000억입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5천억대밖에 안 돼요. 엄청나게 쌉니다. 거의 거저 수준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서 MLB라는 걸 만드는데 MLB는 고다층 PCB를 MLB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게 주로 쓰이는 데는 슈퍼컴퓨터나 데이터 센터 같은데 지금 AI 데이터 센터 이런 데 고다층 PCB가 많이 쓰이죠. 자,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데도 주가는 엄청나게 쌌던 거예요. 이런 거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이런 걸 잘 찾으셔야 되는데 그때가 주가가 제가 추천드렸을 때가 10,000원이었거든요. 10,000원이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지금 최근에 몇 달 조정을 받았는데도 12배 정도 올라온 상황이네요. 자, 근데 향후에도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 있죠. AI 데이터 센터 특히. 요런 거 지금 미국 쪽에서 중국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운영 못하게 또 제재한다. 이런 뉴스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데이터 센터 수요는 향후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AI 쪽 이렇게 신경을 안 쓰다가 현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AI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따가 제가 야인시대 종목 말씀드릴 때 그때 얘기를 좀 해드릴까 싶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모든 이슈가 이란 전쟁에 묻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빛을 이렇게 보지 못하는 그런 재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메가톤급 재료다라고 생각되는 게 UN AI 허브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UN AI 허브 센터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UN 산하에 6개의 기구가 지금 오케이를 했다 그래요. 거기서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그 데이터를 우리나라에서 다 처리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수요들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스페타시스는 지금 조정은 거치고 있는데요. 딱 박스권이죠. 여기 요렇게 딱 박스권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글쎄 이 박스권이 얼마나 더 오래 지속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결국은 돌파한다라고 봅니다. 결국은 돌파한다라고 보고 그 돌파하게 되면 14만 원 정도 수준 이 정도까지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분위기 봐서 조금 대응을 하시면 될 텐데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면 어중간한 상태예요. 자, 박스권 하단이 여기잖아요. 10만 원대 근처가 박스권 하단이고 그리고 박스권 상단이 여기 14만 원 조금 위의 수준. 요 정도가 박스권 상단입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일단은 박스권으로 보시고 현재 상태에선 보유하셨다가 14만 원 넘어가면 그때 거래가 확 터지면서 강하게 양선을 쫙 뽑으면 들고 가는 거고요. 그건 근데 그때 가서 봐야지 알 수 있는 거겠죠.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이익에 말씀드리겠고 14만 원 이상 정도 그 정도까지 보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거 참고하셔서 잘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BHI라는 종목이 있죠. 71,600원에서 20%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네요. 이게 나와 있는 BHI는 원전 플러스 에너지 전환 정책의 최대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종목이. 이 보니까 이렇게 올려놨네요. 헝가리에서 잘 보고 계시다 그러네. 헝가리 수도는 부다페스트입니다. 제가 그 정도 제가 알고 헝가리에서 많이 본다 그러네. 그죠? BHI를 71,600원에 샀는데 이 종목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이 종목을 물론 주가가 비싸긴 하지만 이 종목에 여러분들 실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야, 실적이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실적이라고 하는 거 있죠. 실적이에요. 여러분들 매년 실적이 증가하고 있어요. 연평균 20%의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해 영업이익이 얼마입니까? 755억이 나왔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 나오잖아요. 올해가요. 내년 정도에 한 1,300억 정도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가 한 1,500억 정도 나오죠. 매년 성장하고 있는 거죠. 원전 플러스 에너지 전환의 최대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실적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물론 시가총액도 한 2조 8천억 정도 시가총액도 많긴 하지만 그 대신에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면서 이제 PR이 낮아지는 거니까요.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인데 71,600원이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 종목은요.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세요. 앞전 고점 다시 한 번 더 돌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가 요 가격이 얼마냐면요. 제가 볼까요? 요 가격이 지금 11만 1,000원 가까이 되네요. 근데 이거 요 정도 단기로 보시려면요. 11만 원 정도까지 보세요. 이게 단기예요.
그다음에 좀 중기로 본다면은 이 종목은 13만 원도 가능해 보여요. 왜냐하면은 이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연평균 이렇게 성장하는 이런 기업들은요, 최대한 가져가는 전략이에요. 이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실적을 갖추고 있는 기업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실적이요, 백이에요. 백그라운드가 대단하잖아요. 단기 11만 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고, 중기로는 13만 원도 가능하니까 최대한 가져가서 수익을 한번 만땅 한번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일진전기요. 아, 일진전기요. 예, 예. 매수가고 비중은요? 매수가 76,800원에 20%요. 76,800원에 20%면 최근에 예. 매수하신 건가요? 예, 얼마 전에 했어요. 얼마 전에 매수하셨으면 뭐 4월달 들어서 매수하셨겠네요. 예, 그렇죠. 예, 예. 자, 종목은 잘 고르신 것 같은데, 예. 일진전기를 매수하신 특별한 이유랄까? 그런 거 있으실까요? 앞으로 전망도 좋고, 예. 데이터 센터, 예. 좋다 그래가지고, 매출 예. 얼마까지 보면 될까 해서 궁금했어요. 그 전망이 좋다, 그래서 샀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예. 이 답이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전망이 좋아 보여서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해보니까 좋아 보여서 샀다. 요렇게 돼야 제대로 된 투자를 하실 수 있어요. 카드라, 누가 그러더라. 요런 거 잘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잘 매수하신 것 같아요. 잘 매수하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얼마 전에 1200억 정도 캐나다에서도 수주한 게 있죠. 그리고 수주가 계속, 이런 수주 실적을 계속 쌓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것들, 에너지 고속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도 투자를 많이 하고, 거기에 따라서 ESS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 송전망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투자가 많이 돼야 됩니다, 지금. AI가 전기 먹는 하마, 이거는 지금 우리 시청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캐나다에 수출한 건 초고압 변화기를 수출 계약 체결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쪽 비중이 높아져야 돼요. 근데 지금 슬슬 초고압 변화기 쪽, 요런 쪽들도 계약 체결 나오고 그러는 거 보면 뭔가 또 한 단계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1,500억 정도 나왔는데요. 올해는 2,000억은 넘을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투자가 되게 되면 실적 부분들은 더 증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좀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를 길게 보시나요? 아니면 그냥 짧게 보고 들어가셨습니까? 원래 좀 짧게 보고 들어갔는데요. 짧게 보고 들어가셨으면 한 9만 원 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만 원요? 예, 짧게 보셨으면 9만 원 정도 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연말이나 내년 정도까지 보면 그거 훨씬 더 뚫고 넘어갈 것 같으니까요. 일단, 그거는 우리 시청자님 성향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그래, 저번에 6만 7, 8천까지 떨어져가지고 하도 트럼프가 개박스러가지고 예. 그게 좀 불안해서 내가 단타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트럼프가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출렁출렁 할 수는 있는데요. 그거는 견뎌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좀 9만 원까지 보고 가자고요? 예, 일단 짧게 보시면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LG학 한번 봐드릴게요. LG학을 매수한 가격대가 35만 원에 20%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LG학을 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이야기하는 대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LG학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LG학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예, 24조 원이죠.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에요. LG화학의 시가총액이라고. 근데 LG화학이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죠. 요 솔루션의 지분을 얼마를 가지고 있습니까? 79%를 가지고 있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93조 원 정도 되잖아요. 93조 원 곱하기 0.79 계산하면 약 73조 원이 나오죠. 그죠? 그럼 이게 이 정도의 지금 가치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73조 원 정도의 유가증권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현재 시가총액이 24조밖에 안 되잖아요. 굉장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LG화학이 여러분들 화학기업이면서 이 기업이 여러분들 생명공학도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경기가 조금 좋아지고 나면 화학 쪽에서 아마 이익이 발생될 거예요. 주가는 대단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종목군들이 주가가 저는 탄력을 받는다고 봐요. 34만 원, 35만 원 이 종목은요. 이렇게 하세요. 최대한 가져가는 전략. 제가 만약에 주식한다 하면 나는 LG화학을 50만 원 이하에서는 매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가져갑니다. 50만 원 이상. 이렇게 하세요. 제가 단기 목표가를 한번 제가 제시해드리고요. 단기로 보실 분 이렇게 하세요. 단기는요 50만 원까지 보시면 돼요. 이게가 얼마 남지 않죠. 저는 빠르면은 저는 빠르면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한 2, 3개월 정도면 저는 50만 원 저는 충분히 온다고 봐요. 단기로는 50만 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좀 여유가 되잖아요. 여유가 되면 60만 원 보시면 되고요. 좀 중기로 본다면은 70만 원도 가능합니다. 요 세 개 중에서 하나를 결정을 하세요. 요 세 개 중 하나를 결정하시면 돼요. 단기 50만 원, 여유되면 60만 원, 중기는 70만 원. 자산 가치만 놓고 보더라도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ABL 바이오를 올려주셨습니다. 자, 18만 9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거의 19만 원 근처에서 매수하셨네요. 자, 비중은 20%고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답답합니다. 이럴 때가 되게 답답해요. 이 주가를 보려면 사실 저는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은 보는 종목이 아닙니다. 제가 아예 관심권에도 없는 종목이에요. 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약바이오 쪽을 보시더라도 최소한의 숫자는 지켜 나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ABL 바이오가 꼭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예전부터 그때 2015년도였었나요?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을 하면서 그때부터 제약바이오가 불이 확 붙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올랐던 적이 많습니다. 근데 결국은 거기서 도태되는 기업이 대부분이었어요. 도태되는 기업이 대부분이었었고, 우리 기억에도 그런 종목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신라젠부터 시작해갖고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이게 숫자는 안 찍히는데 실적은 안 나오는데 기대감만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한번 깨지면 크게 깨집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좀 매매를 하시려면 그렇게 정말로 그걸 회사에서도 회사 이 운영하시는 분들도 잘 알 수는 없겠지만요. 정말로 잘 아시든가 이 질문을 해서 물어볼 필요가 없이 정말로 잘 아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거 매수를 하긴 하는데 어느 정도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실적이 안 나오고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시청자님들 과거에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또 직접 당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 어떤 종목이든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거야, 이거는 대라는 확신, 그런 확신을 갖고 들어갔던 종목들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렇다고 이 ABL 바이오가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거는
확실하게 해놓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LB 바이오 좀 우리 시청자님 답답해 하시니까 냉정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냉정하게 말씀해 드리겠는데 꼭 지켜야 될 가격대가 있어요. 꼭 지켜야 될 가격대는 이 15만 600원. 그러니까 15만 원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됩니다. 15만 원 이탈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여기 갭은 메꿔질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15만 원 이탈하게 되면 이 갭을 메운다라고 보면 이 갭이 있는 자리는 고가가 12만 6천 원이니까 그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여기 15만 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이번 주에 AACR도 있고 그러니까요. 일단 이 가격대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보유를 해보시고요. 15만 원이라는 가격을 이탈을 한다라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야인시대 히든카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재필 전문가의 그 히든카드 리뷰할 종목이 목표가 달성이 두 종목이 있네요. 1월 19일 날 추천드린 이노와이어가 103% 좀 수익이 났고요. 3월 30일 날 추천한 종목이죠. 캠트로닉스 13% 지금 수익이 났으니까 이 두 종목 리뷰를 하겠고요. 오늘 또 히든카드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먼저 이노와이어리스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통신 장비 쪽 두 종목이 시간을 통해서 추천해 드렸죠. 저 RFHIC는 조금 먼저 추천을 해드렸고 이노와이어리스는 올해 1월 19일 날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RFHIC는 추천해드리고 지금 3배도 넘게 올랐어요.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2배 정도 올라온 상황이네요. 자, 이 이노와이어리스는 그런 얘기 계속 해드리죠. 이 통신장비 추천을 해드리면서 이건 하루 이틀에 끝날 사이클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자주 해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그거 10년 전으로 차트 돌려서요. 그 10년 전에 통신장비 업종이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이토마토를 2016년 말에 처음 왔습니다. 첫 방송 출연한 게 그때도 우리 금산 전문가님하고 야인시대를 첫 방송 출연했었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 그때부터 제일 처음에 얘기해 드린 게 5G 쪽이에요. 그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프라, 시대의 인프라 그러면서 추천을 해드렸는데 다 10배씩 갔습니다. 좀 덜 올라온 종목이 한 5배 정도, 많이 올라온 종목은 20배, 30배 이렇게 올라왔어요. 자, 근데 이제 또 투자 사이클이 온 겁니다. 자, 이 통신 장비 쪽 같은 경우는 10년마다 한 번씩 사이클이 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LTE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2010년대부터 했잖아요. 그 전에는 2020년대에 IMT 2000 이러면서 떠들썩 했었죠. 2010년도에 LTE, 2020년도에 5G, 2030년에는 6G죠. 근데 지금은 5G 투자 때보다 여건이 더 좋은 게 뭐냐면요. 통신사들이 우리한테 나쁜 짓 했죠. 뭔 나쁜 짓 했습니까? 요금은 5G 요금으로 다 받으면서 지금 제대로 투자를 안 했잖아요. 망도 제대로 안 깔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어딜 가면 LTE가 터지고 어딜 가면 5G로 연결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방은 더 하죠. 지방은 LTE로 연결되는 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는 5G SA라 그러죠. 5G 단독망 요걸로 교체를 하는 그런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전에 투자 안 했던 거 이 부분이 투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6G 표준들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오진 않는데요. 이것도 한 번 쏙지 두 번 쏙는 건 아닌데 우리 LTE하고 5G하고 속도 차이는 좀 나는 것 같긴 하죠. 근데 아주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 난다 이런 건 못 느낄 텐데요. 어쨌거나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LTE보다 5G가 20배 빠르고 5G보다 6G는 50배 빠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봐야 알아요. 봐야 하는 거겠지만 자, 일단은 투자 사이클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통신 장비 쪽 같은 경우는 2년에서 4년 코스로 굉장히 좀 긴 그런 흐름을 보일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44,000원에 이 이노와이어리스 매수했다고 종목 진단해달라길래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죠. 10만 원 넘으면 그때 물어보세요.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꾸준히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일까지 이노와이어리스로 거래되면 내일 모레, 그러니까 4월 15일이죠. 4월 15일부터는 사명을 LIG 아큐버로 이름을 바꿀 겁니다. 요거 주청에서 승인 났으니까 제가 회사도 가봤는데요. 그 건물 앞에 회사 사명을 이노와이어리스 이렇게 안 해놓고 그때도 뭐 LIG 아큐버 이렇게 바꿔놨더라고요. 그러면 LIG라는 명찰을 달게 됩니다. 자, LIG 하면 여러분들 뭐 생각나십니까? LIG 넥스원 생각나시죠? 최대 주주가 LIG 넥스원도 그렇고 이노와이어리스도 그렇고 LIG가 최대 주주예요. 자, 그러면 LIG 넥스원 하면 방산, 유도무기, 청궁, 형궁, 신궁 뭐 이런 것들 생각나시죠? 그 다음에 엘셈도 생각나실 거고. 자, 이 이노와이어리스가 과거에는 방산 매출이 거의 없었어요. 이때 5G 투자될 때만 하더라도 방산 매출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방산 매출이 생긴 게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재작년부터 좀 늘어났는데 재작년에 방산 매출이 77억, 작년도 방산 매출이 127억입니다. 올해 방산 매출이 한 200억 넘어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방산 쪽으로도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더 갈 자리 많이 남았다라고 보고요. 2차 목표가는 한 53,000원 정도 일단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캠트로닉스를 지지난주에 추천해 드렸었는데, 자, 요게 13% 정도 수익 났네요. 캠트로닉스는 주가 자체도 보시면 바닥권에 깔려있는 상황이죠. 깔려있는 상황이고, 요거는 유리기판 쪽 관련해갖고 유리기판 쪽에서 미래 먹거리는 유리기판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지금 현재 실적도 잘 나옵니다. 주가도 싸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1차 목표가를 3만 원 드렸었고 2차 목표가 33,500원 드렸었죠. 그대로 2차 목표가 33,50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자, 오늘 히든카드는 AI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AI 우리나라가 지금 AI 3대 강국에 진입하겠다라는 게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이고 목표죠. 자,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AI 전 세계에서 3등 정도 됩니다. 1등 미국, 2등 중국, 3등이 우리나라가 되는데요. 자, 이거를 1, 2등은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1, 2등이고요. 3등은 2등하고 차이가 많이 좀 나는 그런 3등입니다. 그리고 4등, 5등, 6등하고도 큰 차이가 없는 3등이에요. 이거를 차이를 좀 많이 나게 해서 확실한 AI 상강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게 현 정부 정책인데요. 자, 근데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 UN AI 허브센터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해드렸었는데요. 자, 이게 우리나라 한국이 유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근데 조용합니다. 조용한 이유가 이 전쟁 때문에 지금 되는 게 없어요. 전쟁 때문에 부각되는 게 없습니다. UN AI 허브센터 저게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된다라면 가능성도 충분하죠. 트럼프는 유엔 산하에 31개인가 산하기관에서 탈퇴해버리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로 들어온다라면 우리나라 굉장히 큰 기회를 맞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유엔에서 그 6개 단체 또 추가로 더 들어올 수도 있고요. 거기에서 처리하는 거 데이터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처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고급 인력도 들어올 수도 있고, 글로벌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이런 쪽들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혀, 부각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인데, 저게 부각이 되게 되면, 굉장히, 좀 좋은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주식은요, 남들 관심 없을 때, 그럴 때 사모으셔야 됩니다. 지금 작년 하반기하고 올해 초에 남들 아무도 관심 없는 거 신재생에너지 쪽 말씀 많이 드렸죠. 자, 통신장비들 말씀 많이 드렸죠. 남들 아무도 관심 없을 때 그런 거 사모으셨다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크게 웃고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과거에 로봇이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사모으신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은 남들 관심 없을 때 사야 되고요. 히든카드 6장 보여주시고요. 예, 뒤집어 주세요. 자, 칩셋 미디어 LG CNS. LG CNS는요, 제가 최근에 한 2, 3주 정도 전에 추천을 해드렸기 때문에 뭐 오늘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추천을 해드린 거 또 추천해드리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근데 LG CNS는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 갖고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삼성전자 당연히 포함될 거고 삼성전기, RFHIC, 이노와이리스. 자, 이 5종목은 다 좀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고 뭐 칩셋 미디어도 간간히 추천해드렸죠. 오늘 추천해드릴 종목은 역시 마찬가지 칩셋 미디어로 골라봤습니다. 자, 좀 작은 종목이죠, 칩셋 미디어는. 근데 국내 비디오 IP 1위 기업입니다. 자, 1위 비디오 IP인데 이 비디오 IP는 뭐냐? 자율주행에 필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IP는 지적 자산입니다. 자, 차량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레퍼런스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자율주행에 필요한 비디오 IP하고 AI에 필요한 MPU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작은 기업인데도 꾸준하게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뭐 며칠 전에 보니까 기업 가치 재고 계획도 발표를 했더라고요. 뭐 거기에 여러 가지 좀 좋은 얘기들 써놨던데 그런 부분들 나중에 부각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시초가로 하시고요. 1차 목표가 18,300원, 2차 목표가 2만원, 손절가 14,30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금산 전문가님도 저 삼성 ENA 112.89% 수익 났네요. 리뷰해 주시고 히든카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A&M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플랜트 쪽에서는 뭐 1인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삼성 A&M은 삼성그룹에 또 수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펜텍, 뭐 파이버. 그리고 지금 인천 송도에 뭐 삼성 발적수 6공장도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중동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플랜트 업체이기 때문에 삼성 A&M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오늘 종가가 정규시장에 49,550원이니까 이렇게 하세요. 최종적으로 6만 원 이상까지 가시면 됩니다. 6만 원 이상입니다. 6만 5천 원도 될 수 있고 뭐 7만 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6만 원 이상까지 가시면 전혀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은 오늘 금산의 야인시대 히든 섹터는요. 제가 조선 기자재로 정했습니다. 물론 뭐 조선 기자재 될 수도 있고요. 뭐 LNG 쪽도 될 수 있고 뭐 코에 여러분 기에 그러면 기 그리고 코에 그러면 코 그린데요. 일단 조선 기자재로 제가 정했는데 여러분들 최근에 보시면은 액화 천연가스 있잖아요. 우리가 뭐 LNG 선도 괜찮고요. 그 다음은 LNG 프로젝트가 지금 상당히 지금 열풍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게 피팅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피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유나 석유화학이나 뭐 원전, 발전 플랜트 모든 전방 산업에 다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일단 일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뭐 에너지 시설에 대한 뭐 복구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피팅 중에서는 우리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는 그런 기업이니까 6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요, 저게 어떤 게 나와 있냐면 태강 나와 있고, 그 다음은 하이로코리아, 성강밴드, 한국카본, 동성하이텍, 그 다음은 한선 엔지니어링이 있는데 저 중에서 하나를 제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강밴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강밴드를 선택한 이유는 태강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실 저는 태강을 하고 싶었었는데 태강이 너무 많이 올랐고 하이로코리아도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차선책으로 제가 성강밴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성강밴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용접용 피팅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 2위 기업입니다. 1위가 태강이고 2위가 성강밴드. 그냥 차이가 별로 없어요. 용접용 피팅의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2위가 태강과 성강밴드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은 안정적인 그런 수익이 저는 나온다고 보고요. 재무 구조 한번 보세요. 똑소리 납니다. 여러분들 BS 한번 보시라고. 밸런스 세트를 보시면요. 재무 구조가 똑소리 납니다. 한마디로. 그 다음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필수 부품이 우리가 혈관이라고 이야기해요. 전방 산업의 혈관이 뭡니까? 이게 나와 있는 피팅기라는 거죠. 자, 소수 공급자 위에 있다는 거고요. 예, 기업 가치 제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강밴드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발표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성강밴드는요, 여러분들 짧게 보는 종목이 아닙니다. 제가 보는 종목은 최소한 3개월입니다. 길게는 6개월 정도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에요. 자, 제가 그 목표가하고 손절가를 한번 제가 한번 정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제가 한번 차트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나와 있는 성강밴드입니다. 이제 성강밴드 앞에 있는 요 고점을 뚫게 되면 아마 시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시초가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내일. 그 다음에 1차 목표가를 제가 얼마를 제시해 드리냐면요, 47,000원이에요. 그 다음 2차 매도 목표가 얼마를 제시해 드리고 5만 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그 다음은 손절 라인 있죠? 29,000원이에요. 손절 라인은. 그 다음은 비중은 몇 프로가 제일 좋냐면요, 비중은 15%가 제일 좋아요. 20% 너무 많습니다. 저는 항상 비중을 저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게 거기가 아마 중소형주잖아요. 그죠? 중소형주에다가 20% 배팅하면 안 되는 거죠. 비중은 15%가 가장 적당하니까 15% 매수해서 한 3개월 이상 보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금산 전문가님 유튜브 방송 있으시죠?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여러분들, 금산의 그 유튜브 방송이 최근에 인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4월 16일 날, 이번 주 목요일 날입니다. 목요일 날 오후 4시입니다. 4시에 반도체 2차 전지 재건 3인방 매수하기.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요. 방송을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번 더 하시죠. 자, 늦은 시간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자,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